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옛날에 제가 법조 뒷담화 코너를 했는데요. 워낙에 그 격변기에 거의 그동안 좀 많이 못 다뤘는데 오늘 오랜만에 법조 뒷담화로 사법연수원 18기의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인연과 악연이 있는지 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그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워낙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기수에서 이렇게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물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물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연 악연으로 이게 엮여 있는지 그걸 뒷담화로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라는 게 그 사법고시는 28기잖아요. 28기. 언제냐면 이게 1986년입니다. 1986년 시험 사법고시 이게 그 연수원 18기입니다.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 81년부터 300명으로 늘어나니까 아마 이제 그 합격생이 300명 시대 그때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분이 그 어떤 사람이 있냐? 뭐 누가 뭐래도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니까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 그다음에 그 밑에 이인자.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문형배 있죠. 좌파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 옛날에 그 문재인 때 검찰총장이 문무일은 이제 그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변호하는 LKB의 그 대표, 옛날 LKB 설립자, 바로 이제 그 김종건 변호사, LKB 설립자,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변호하는 이런 분들이 좌파 쪽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파 쪽으로도 유명해요. 우파 쪽으로 18기가 누가 있냐면 이제 이번에 조사 특검 바로 행안부 장관 집에 뭐 현금 저는 이게 가짜라 보지만 집에 뭐 현금이 뭐 몇십억이 넣었다고 좌파들이 막 떠들고 있잖아. 바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도 이게 판사 출신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있고요. 이상민 그 악연이죠. 그 다음에 민정수석, 이분도 이게 지금 막 탄압받고 있죠? 안가에 모임했다.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김주연. 그러니까 우파 쪽으로는 이게 김주연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만 해도 이게 벌써 7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이번에 민정수석 됐다가 낙마한 게 누굽니까? 오광수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민정수석을 했다가 낙마한 게 오광수입니다. 그런 게 민정수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찬진이라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이찬진이는 게 이재명하고 동기인데 수상한 이게 동거래갖고 변호하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일하는 이찬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유명인물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외에도. 근데 문제는 이게 한 기수에서 보세요. 한 기수에서 이게 대통령, 그 다음에 헌재 소장, 아까 문형배,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 다음에 검찰총장 문무일, 민정수석 김주연,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런데 한 자리에서 뭐 그 외에도 변협회장했던 우리 또 전설적으로 유명한 변협회장했던 위철현이라고 있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철현. 이런 게 분들 보면요. 엄청나게 정정한 분들이 많다. 어디 뭐 대법관도 있는데 민유숙 대법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대법관도 있고요. 이런 게 기수가 아주 드뭅니다. 실제 드물어요. 이 정도의 유명인물이 많이 나온 기수는 한 기수에서 대법관이나 또 이게 검찰총장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그 배출한 기수가 18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요, 진짜 18기의 최고 에이스는 누구냐? 18기의 최고 에이스는요,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을 통합 다하게 1위를 해버린 바로 이제 이거 누구냐? 제가 여러 번 이게 방송했기 때문에 이분이 최고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실력자입니다. 바로 이제 이거 홍성면, 승리할 때 홍성면, 제가 여러 번 이게 그 대법원장 후보로 제가 몇 번 추천했는데 본인이 그 고사를 했잖아요. 이분이 그 연수원 수석, 그 다음에 그 사법고시 연수원 성적 합친 것도 수석, 통합 수석. 이분이 그 유명한 판사 출신인데 대법원장으로 거론됐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죠. 홍성면, 승리할 때 홍성면. 이분이 그 최고인데 그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18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하고 틀린 거죠. 이게 어차피 뒷담화니까요. 제가 이제 그 뒷담화니까 그때 졸업할 때 상을 주잖아요. 요거는 이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뒷담화니까. 그때 그 성적을 연수원 성적, 연수원 성적만 이게 보니까요. 연수원 성적은 이제 그 수석이 바로 이제 그 홍성면, 금방 말한 홍성면, 이분이 수석이고, 그 다음에 그 차석이요. 차석은 이제 그 황성주 변호사고요. 변호사. 3등이 김현장의 유명한 여훈구. 이분이 그 3등이고요. 4등이 바로 김주연 민정수석.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민정수석 김주연. 이분이 그 4등인데요. 근데 그때 이재명이는 과연 이게 몇 등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재명이는. 그때 그 18기의 졸업생이 293명이에요. 293명. 근데 그 80명이 판사로 갔어요. 판사로. 그 다음에 검사가 68명. 그런데 293명 중에 절반 정도 148명이 그 판사, 검사로 갔다. 나머지 절반 145명이 변호사로 갔다. 그럼 이재명이는 몇 등 했을까? 야, 옛날에 뭐 이것도 국가 기밀입니까? 보통 그 책에는 이재명이가 시험 빨리 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인권 변호사 길을 가기 위해서 판검사를 포기하고 바로 이게 변호사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한번 까보십시오. 저는 까봐라고 하고 싶어. 제가 이게 등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 자신 있으면 이게 까보라고 본인 등수를. 본인 등수 다 알잖아. 제가 이게 그 18기에 여러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선배 이야기가, 에이, 그때는 인권 변호사가 뭐고 일단 이게 그 성적이 되면 판검사 갔다가 뭐 잠깐 이게 뜻이 안 맞아가 놓을 때 있더라도 대부분은 이게 성적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성적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등수는 말 안 하지만 그런 게 느낌이, 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성적 따라간다. 그러게 이재명은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결국 이게 뭐 이재명은 뭐 데모를 했어요. 뭐 중앙대에 있다가 자기 말로는 손영공인한테 위장 취업했다가 근데 이게 검정옷이 붙고 그다음에 중앙대 졸업하고 그때 전두환 때 장학금인가? 중앙대 하도 장학금 받고 그러고 이게 그 연수원 갔는데 뭐 연수원에서 이게 무슨 인권을 하고 뭐 무슨 이게 데모를 하고 뭐 민주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등수는 말 안 하지만 등수를 이게 공개해라. 다만 이게 자꾸 이게 우수한 성적인데 그냥 이게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변호사 같다. 이거는 이게 좀 검증을 요한다. 이 정도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하여튼간에 조국이도 옛날에 뭐 나 이게 사법고시 붙을 수 있는 실력인데 내가 이게 운동하고 민주운동 한다고 나 바로 이게 사법고시 안 봤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강용수 변호사 봤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게 미화를 하더라도요. 이게 너무 미화하면 안 되잖아. 좀 이게 솔직함이 좋잖아요. 내가 이게 연수원 때 내가 예를 들어 200등 했다. 그게 솔직함이 좋잖아요. 굳이 뭐 미화할 필요 있나요? 미화할 필요? 예를 들어 그 앞에 붙은 문재인이는요. 문재인이는 이게 사법고시 차석회가 했잖아요. 어디로 갔나 이게 문재인은. 다 이게 진짜 한번 이게 이재명의 성적은요.
한번 이게 그 공개를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저는 의심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실제 이 18기가요. 정말 이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많은 거는 사실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대부분 이게 이재명의 변호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기 중에 이재명을 변호한 이것도 이게 동기로서 좀 여러 가지로 이게 특혜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이런 데 변호사들이 여기에 많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한 이찬진 변호사도 있고 18기에. 그 다음에 검사장 중에 유명한 강찬우 변호사가 옛날에 이재명을 변호도 했고요. 이 동기들 중에 보면 상당히 김종건은 말할 것 없이 다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심가는 게 아까 전에 말한 문영배가 이제 정승호하고 이재명하고 다 학회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노동법 학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명하죠. 18기 중에 유명한 게 이재명이가 노동법 학회를 했는데 그 학회 회원 중에 정승호, 그 다음에 문영배, 그 다음에 옛날에 국회의원 하다가 탈당했다 다시 들어가 문병호, 그 다음에 최원식이라고 이분은 이게 또 개항에 국민의힘으로 나왔어요. 국민의힘으로 지금은 이재명 저격수입니다. 최원식. 옛날에 인천의 계양구에서 국회의원하고 지금 여기 국민의힘 쪽에 와 있죠. 최원식. 그 다음에 박희성 의원. 이런 이제 노동법 학회 회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이제 학회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정리해 보면요. 18기 인물은 많은데 지금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현재 자유파 보수 쪽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아까 국회의원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최원식, 이런 이제 세 분이 우파 쪽으로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좌파 쪽에는 이재명, 정성호, 그 다음에 문영배, 문무일,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쭉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색깔 없이 제대로 실력으로만 보면 홍성면, 이분이 수석이고, 그 다음에 김현장이 아까 3등 했던 이제 여훈구, 김현장, 이런 분들은 이게 중도다. 그러니까 크게 좌파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 제가 대여섯 명 소개했고, 그 다음에 우파 쪽에 정치하는 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법 쪽의 길을 가는 중도 쪽에 이런 분들 소개를 했어요. 제가 기수를 뒷담하니까 어쩌기 부담 없이 한번 보시면 이제 연수원 기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한 기수에서 이런 이게 많은 이게 유명 인물들이 동시에 배출된 게 아주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사이에 또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악연으로 지금 이게 이상민 장관이나 김주현 수석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이재명이나 이쪽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법조계 상당히 워낙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 18기가 신문의 기사까지도 야, 연수원 18기라면서 이게 법조 신문이나 기사에도 이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부담 없이 그냥 어차피 이게 법조 뒷담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실제 앞으로 이상민 장관이나 김주현 수석이 엄청나게 이재명이나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법조계 정식의 유튜브 주제로 좀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니지만 또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이런 많은 인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